엠넷 고등 래퍼와 쇼미더머니 6 출연 래퍼 노엘로 잘 알려진 장영준이 음주운전, 음주운전 바꿔치기 등의 사고를 내서 기소가 된 이후 6월 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장영준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위험 운전 치상 혐의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가 해당되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마포경찰서가 2019년 9월 27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장영준을 서울 서부지검으로 송치했고, 서부지검은 여기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도 추가해서 장영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을 당시 한 가지가 더 의혹이 됐던 부분이 장영준의 아버지이자 국회의원으로도 잘 알려졌던 장제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었는데, 바로 장제원 의원이 사고 직후 합의 등의 시도를 통해 사건에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밝혀진 부분을 보면 장영준은 2019년 9월 7일 새벽 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쯤에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보다 시속 57km가 넘게 운전을 했고, 이로 인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장영준이 아는 지인 A씨를 불러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고 경찰에 얘기를 해달라고 말을 한 것도 들통나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 A씨도 장영준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눈길을 끄는 한 가지는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적용됐던 혐의인 보험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장영준이 보험회사에도 A씨가 운전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황에 대해 장영준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영준은 총 4차례 서부지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은 모자, 검은색 상하이, 마스크 착용 등 일관된 옷차림으로 등장했고, 앞선 2번의 공판 기일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다가 결심 공판 때 최후 변론을 하면서 직접 뭔가를 적어온 종이를 꺼내서 반성한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없었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장영준은 이번 선고 때는 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기일이라 기자들이 많이 몰렸고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아예 이 선고를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공지를 내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 장영준은 함께 왔던 지인과 법정 1층 입구를 빠져나가면서 자신을 향해 붙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참고로 장영준은 이전에도 구설에 올랐던 적이 꽤 있던 인물입니다. 장영준은 2000년생으로 올해 20살이 됐는데 17세였던 2017년 고등 래퍼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출연 직후 SNS를 통해서 과거에 조건 만남을 시도하려 했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었고, 흡연이나 폐륜 관련 발언을 했던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발언의 수위도 가볍진 않았습니다. 장영준은 출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특히나 논란이 커진 가운데 아버지가 당시 바른정당 의원으로 활동한 장제원 의원이라는 사실도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논란을 의식한 듯 대변인직과 부산시 당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장영준은 오히려 고등 래퍼 하차 한 달 후에 곧바로 쇼미더머니 6 출연을 강행하기도 해서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영준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심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사고라 당장 장영준의 음악 활동 재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